통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 이렇게 쪼그리고 오래 있으면 아니, 아픈 애한테? 예? 물린 애한테 왜 그러고 있으라고? 요 상태에서 요 천으로 네. 상처 부위 윗부분을 물린 윗부분. 예. 대부분 이 술로 소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물로 어머니 물로 입을 한번 헹군 다음에 입으로 독을 빨아냅니다. 쪼그리는 게 맞네, 진짜. 자, 박성광 씨 도전. 사건 일단 자세부터 해야죠. 자세. 무조건 독에 물리면 심장보다 물린 부위가 낮게. 그럼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조건 심장보다 낮게.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약을 발라야죠. 약을 발라야지. 치약을 바르라고. 약 묶어봐요. 약은 약이니까 치약을 발라라. 공명함을 묶고 치약을 바른다. 엄청 심하게 맞으실 것 같아. 이게 더 기분 나쁘다? 이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누워야 돼요. 독이 누워야 돼. 터지지 않게. 네.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가지고 심장에 가까운 쪽을 묶어버려요. 그 다음에 물로 소독을 해야죠. 무슨 소리가? 묶고 물로 물로 시원한 물. 묶고 물로 헹구고. 그 전에 할 것이 그 뱀을 잡아가지고 요 술에다가 담가요, 그죠? 이렇게. 위기 탈출 넘버 원. 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지만 씨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치환 씨. 아, 맞다. 빨리 전화. 뭔가가 떠오르자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독이 몸에 빨리 퍼지기 때문에 뱀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만 씨를 편한 자세로 있게 한 뒤 상처 부위에 깨끗한 물을 부어 이물질과 독을 씻어낸 다음 손수건을 꺼내 상처에서 위로 5에서 10cm 떨어진 곳을 묶어 독이 몸에 퍼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잠시 후 치환 씨의 응급처치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지만 씨. 근데 응급처치는 어떻게 한 거야?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게 기억이 나더라고. 위기 탈출을 보신 거죠. 진짜 너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이렇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알고 있던 치환 씨. 친구 지만 씨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뱀.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독사에 물리고 이 중 1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뱀 물림 사고가 연평균 68건 이상 보고된다는 사실. 뱀에 물렸을 경우 독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총 16종의 뱀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독사를 분류에 따라 3중에서 4종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살무사, 쇠살무사, 까치살무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독사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뱀은 머리 모양이 둥글고 가느다란 반면 독사는 대부분 머리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사실. 뱀의 형태를 보지 못했을 경우는 이빨 자국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1cm 간격으로 2개의 구멍이 있다면 이는 독사가 문 자국인 것. 그렇다면 일반 뱀과 독사의 이빨 자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뱀과 독사의 입에 바나나를 물린 뒤 껍질에 남은 이빨 자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실험. 먼저 일반 뱀을 꺼내보는데 독이 없는 뱀의 이빨 자국은 어떤 모양일까? 뱀의 입을 벌린 뒤 바나나 껍질을 넣자 꽉 무는 뱀. 그 모양을 확인해 보았더니 두 줄로 나란히 난 이빨 자국. 말발굽 모양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독사인 살무사 차례. 눈으로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삼각형 머리.
그 생김새부터 무시무시한데요. 입을 벌리자 드러나는 독리. 자, 과연 이빨 자국은 어떤 모양일까요? 놀랍게도 일반 뱀과는 확실히 다른 두 개의 독리 자국이 보입니다. 이렇듯 일반 뱀에게선 보이지 않는 독리 자국이 뚜렷하게 남는다는 사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독사 중 화사라고도 불리는 유혈모기는 다른 독사와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유혈모기. 머리 모양이 삼각형이 아니고 살무사의 독리가 송곳니처럼 앞쪽에 위치하는 것과는 달리 눈 뒤쪽 위에 어금니 쪽에 짧은 독리가 나 있기 때문에 독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목 뒤쪽에 듀벨로이드라는 독선이 있어 살무사보다 더 강한 출혈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야외 활동 시 이런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일단 환자를 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많이 움직일수록 독이 빨리 퍼지므로 최대한 편안하게 눕힌 뒤 119에 신고합니다. 다음에는 깨끗한 물을 부어 상처 부위의 독과 이물질을 씻어내고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물린 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처에서 심장 쪽을 향해 5에서 10cm 떨어진 곳을 손수건 등으로 묶되 손가락이 들락거릴 정도의 세기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방법. 또한 뱀의 종류를 의료진에게 알려주면 정확한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뱀을 가져가려다가 다시 물릴 수도 있으니 뱀의 생김새를 기억하거나 사진을 찍어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응급처치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소주나 된장을 바르거나 소주를 마시게 하는 민간요법. 소독을 한다며 소주를 상처 부위에 뿌리게 되면 오히려 독을 더 빨리 퍼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통증을 줄이고 체내의 뱀독을 소독할 수 있다고 믿고 술을 먹이지만 술로 인해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이 빨리 퍼지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 또한 된장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심각한 2차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둘째, 독을 뺀다며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동. 이는 자칫 잘못하면 독을 삼켜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데 입안에 충치나 잇몸병, 상처가 있는 경우엔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독이 퍼지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셋째, 뱀에게 물린 부위를 꽁꽁 묶는 방법. 독이 사지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신체를 묶을 경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조직의 괴사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사실. 넷째, 얼음으로 상처 부위를 찜질하는 방법. 얼음이 혈관을 수축시켜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줄 것 같지만 오히려 혈액의 흐름을 차단해 더 심한 조직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응급처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독사에 물렸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뱀독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뱀독과 있고 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뱀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뱀독은 대개 혈액이나 혈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출혈이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는 뱀독이 주요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렸을 경우에 뱀의 상처를 깨끗이 하시고 잘 보존만 하시고 한두 시간 이내에 항독소가 있는 병원으로 오셔서 긴급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름철 야외 활동 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독사뿐일까요?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인 진해도 물렸을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는데 진해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독샘이 있는 입으로 물어서 공격합니다. 진해에 물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통증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증상으로 끝나지만 드물게는 급성 심부전증, 괴사성 근막염, 급성 심근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만약 진해에 물렸다면 깨끗한 물로 세척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고 상처를 통해 파상풍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파상